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미 일장의 김동서입니다. 10월 들어서 두 번째 찾아뵙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좋은지 지수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2005포인트대로 장 중반 들어서 조금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장 초반에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요. 역시 외국인이 오늘도 1,564억 원어치의 강력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000억 가까이 내다 팔게 되겠는데요. 코스닥입니다. 1.80포인트 상승한 532선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75억 원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원이 올랐습니다. 1,074.9원입니다. 네, 창마감 1시간 앞두고 여러분께서 특히나 이제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좀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휴일을 앞두고는 항상 좀 뭔가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샘플러스 멘토 분들께서 그런 전략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옐로우칩으로 기회를 엿본다. 바이오 IT 부품주의 달인 골든아이 클럽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오전장의 그 장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지금 현재 무방에서 회원들과 같이 전체적인 장 시황 내지는 장의 흐름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향후 장이 좀 전개될 건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대형주는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좀 확신이 안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은 상태에서, 결국 이제 저희는 전체적인 장의 방향들을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포트 편입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크게 보면은 나올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이제 강력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97% 정도 상승한, 41,000원 정도 상승한, 142만 3천원 정도. 거의 이제 앞에 이제 고점권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제 삼성전자의 강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10월 4일 날로 예정돼 있죠. 삼성전자의 3,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좀 나올 걸로 지금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10조 조금 밑에 정도에서 아마 영업이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의 강한 모습과 상반되게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1.96% 정도 빠진 5,000원 정도 하락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4.41% 정도 하락 이런 정도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결국 자동차의 약세 부분은 결국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대수 감소라는 부분들이 아침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작하면서 좀 약세 분위기를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침장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대형주의 강세 배경은 대형주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브릭스 쪽의 이머징 마켓 펀드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잘라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작용을 하면서, 대형주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의 강세 배경에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까지는 어떤 비차익 쪽으로 좀 주로, 전개됐다고 한다면, 어제까지는 지수 방어용의 비차익 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쪽이 좀 이어지는 지금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4%대씩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크게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없고, 대체로 좀 혼조 국면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삼성물산 정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물산이 지금 건설주를 통해서 이제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결국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제3세대 경영체제, 그러니까 그 이건희 이후 이재용 체제로 지금 전환되는 가운데서 지분구조의 정비 그리고 해처모여 과정들의 어떤 일맥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이 향후 어떤 지분 가치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삼성물산이 최근 시장이 좀 이슈로 좀 부각되는 특징주로 좀 점검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거래소를 강하게 사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지금 중소형주 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포트 재편 작업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80억 정도 좀 소극적인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금 상황들은, 중소형주 쪽의 어떤 수급 개선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앞으로 장세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결국은 뭐라고 보시냐면, 미국의 이제 셧다운 제도에 비해서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그 급한 불은 껐다라고 급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반영을 안 하는 측면에서 당장은 우리가 괜찮은 흐름들이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10월 17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관련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부분은 지금 셧다운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면 시장에 어떤 굉장한 충격 파동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서 역시 합의를 못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향후 대형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10월 4일 모멘텀 이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쪽보다는 횡보 하락 쪽의 조정 가능성을 좀 놓고 봐야 되고요. 지수 기준으로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간 가격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그러한 공백들을 어디서 메워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이걸 테마성으로 이해하실 분들도 있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 쪽 뭐 이런 어떤 신재생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큰 사이클에서 한 사이클을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갑에서 돈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비 발주가 시작됐고 27일, 29일 장비 발주가 시작되면서 IT 부품주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장비 발주를 받은 업체들은 지금 주가가 좀 긍정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면 지금 원익 IPS가 저는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중국 시향 공장에서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6.8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장비주들 움직임들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향후 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형주의 어떤 움직임들이 향후 지금 이제 수익률 게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수익률 게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초과 수익을 노리는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전개될 장세는 대형주 쪽의 어떤 시세 차익, 그러니까 대형주 쪽의 지수를 따라가는 전체의 장의 방향성 쪽의 측면보다는 결국 각기의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종목별 수익률 게임의 초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흔들림에 따라서 잠깐씩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방향들은 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이런 쪽의 방향으로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의 수익률 게임을 좀 즐기실 필요가 좀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면 향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계좌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관련된 방향들로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이제 화요일 방송 이후 수요일 날 다시 무방을 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추가적인 AS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마신 정재훈과 함께하는 황금마디를 찾아라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마디 투자 비법. 이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일 앞머리에 또 이 코너를 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은 투자 비법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성공적인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탑픽주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의 탑픽주는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고요.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일단 종근당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IT 섹터의 상승이 좀 눈부시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반도체 DRAM 가격의 상승을 먼저 좀 두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1,40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마디의 목표치가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3거래일 전부터 기관 쪽에서도 상당 부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큰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32,000원권역, 즉 이 전 고점 권역을 1차, 2차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000원, 거의 33,000원 이 자리대를 좀 목표치를 좀 돌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일단 매수관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오늘 첫 번째 탑픽주로 들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종근당을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 제약 섹터도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근당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종근당 같은 제약 섹터가 금일 같은 경우도 좀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 특히나 11월 달에 지주사로 좀 전환을 합니다. 종근당 홀딩스와 종근당으로 좀 분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분할을 하고 나서의 종목군들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종근당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 권역을 회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저점을 쥐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치는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7만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아마도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긴 마디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단기적인 마디로는 이 마디에 대한 수치를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4거래일째 쉬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금일 양봉이 드디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조금만 더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시도 즉 7만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로 좀 보게 된다면 제약 섹터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이 제약 쪽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이라든가 헬스케어 이쪽 섹터도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묶어서 순환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자체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한미약품, 일양약품, 그 다음에 광동제약 같은 좀 작은 종목이죠. 휴원스, 그리고 듀억스,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 보톡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 실적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필러입니다. 이 필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휴건스입니다.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함께 묶어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탑픽주로 종근당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들었습니다. 특히 종근당 같은 경우 홀딩스와 사업 부문의 종근당으로 분할이 됐으니까요. 이 이후의 주가 흐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업 부문과 지주 부문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내다 보신다라면은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진 칼 등이 있죠. 자 계속해서 마디 탑픽주에부터 이제 뭐 조금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수익률 369%, 오늘은 또 몇 퍼센트짜리입니까? 예, 오늘은 9%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종목은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IT 섹터가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발주 부분들이 일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도 최근에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 자리대를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7,800원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이중바닥을 좀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전고점 돌파, 즉 전고점을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동평균선, 기술적인 흐름상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눌림목 관점이다라고 보시고 일단 8,000원이 넘어서는 그 자리대까지는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의 상승대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오전장에 일단은 좀 눌림을 좀 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탄력이 다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7,600원에서 7,400원 정도 때까지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익 IPS에 대해서 오늘 9% 목표 종목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중국 시안의 삼성 시안 공장 그 발주 관련해서도 앞으로 한 4분기 동안은 그 발주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반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6%를 목표로 했던 다산네트워크스가 추천을 받았었는데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이제 거의 뭐 7%까지 지금 목표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6%를 목표로 했는데 7%까지 달성 반칙 아닐까요? 예, 일단은 뭐 더 올라갔으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뭐 강보합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마디의 목표치를 좀 채워놓고 난 이후에 재차 눌림을 좀 줬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여전히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7,200원대가 상당히 큰 저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최근의 흐름들은 정배열로 서서히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래량 수준이 약간 좀 다소 좀 적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점차적으로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가 도달이 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차익을 해놓고 일단 나머지 물량만 뭐 끌고 가든가 아니면 전략 차익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도 좀 볼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산네트워크스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과거에 대해서 큰 이 기관 쪽에 의해서 블럭으로 좀 받아 넘긴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들, 즉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멘텀을 생겨야지만 상승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산네트워크스가 실적이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만큼 일단은 차익을 하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훌쩍 넘어서는 수익을 이미 올리고 있는 다산네트워크스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실현하고 나오자, 또 이런 얘기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재현 멘토의 마디 투자 비법은 또 저희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의 절대 강자인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선물시장의 흐름 어떠한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지루함의 연속성들이 오후장에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는 형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는 베이시스 영향이 워낙 시장에서 눈치를 채우다 보니까 그 변동성과는 좀 전혀 다르게 베이시스를 자발적으로 좀 내려놓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과 기관계의 포지션 자체가 큰 특징적으로 변화가 없는 반면에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수 포지션을 놓고 본다라면 1000억 규모 정도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템포들만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현재 프로그램의 변동 자체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축소가 되면서 옆으로 지루한 횡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면 콜옵션 쪽에서의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합성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양 매도 포지션은 콜옵션 매도도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개인들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시세 분출 자체는 좀 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풋옵션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오늘 시장 자체가 갭상승이 나오면서 아침 초반에 거래가 활발했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 양 매도 포지션에 대한 기존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핵심적으로 만기 준비가 하나가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확인이 포착이 좀 되었습니다. 저수쌤한테. 그래서 무엇인지는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자막 속에는 숨어있는 듯한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 지루한 장세가 옆으로 1시 부근부터 껌딱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기의 이 거래일을 빼고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포지션들을 만들어내는 싸움이 지금 옵션 쪽에서 하나가 이미 노출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숨은 뜻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보겠는데요. 요거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를 잡으시기에는 변동성의 움직임들이 크거든요. 자, 이거는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어느 정점 부근에서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시장으로 올라갈 것이다. 예측 범위로 매수를 잡으면서 외국인과 기관계가 반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언제든지 시장은 양 매수 쪽의 포지션과 양 매도의 포지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가지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매수를 한 것이 매수분의 청산이지 그걸 매도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매수는 반드시 매수의 청산으로 포지션으로 잡힌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후장 마지막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가 되는지 규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현재 기준점에서 이쪽으로 확대를 해서 좀 놓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수 쪽의 높이를 봤을 때 상당히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는 템포들이 내려오고 나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의 특징에서의 이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 거의 지루한 껌딱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기준점에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나오는지를 보자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회계에서 올라가는지만 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현재 규모인 대략적으로 현재의 저점 부근은 최고점으로 알고 있는 2,500억대 그리고 중간점으로 잡고 있는 2,100억대 정도. 자, 그렇다면 오후장 마지막까지 2,100억대로 축소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고점 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2,100억대가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매도 포지션은 종가까지는 잡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마지막 황금 라인까지 짚어보는데요. 전자 10분봉 갭 보정 차트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거래가 많이 환산되지 않다라는 거 보입니다. 자금이나 시장의 계약수가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딱 눈에 확연히 띄는데요. 음봉뚱땡이가 두 개의 큰 캔들로 만들어지고 나서는 나머지 지루함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자체를 놓고 본다면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변동 자체는 스캘퍼들에게 존재 부분 영향이겠고요. 이게 이제 매매를 만약 하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지금 그 무언가의 속임수를 잡아 끌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구간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의 황금 라인은 마지막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통땡이가
노출되고 나서는 단 한 번 더 감싸는 양봉 패턴들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은 좀 약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위쪽에 황금 라인은 264.6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께 외국인들이 2,100억대 이하로 매도 포지션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매도로 절대 보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현재 2,490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황금 라인의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2,100억대가 줄어들 때는 264.60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는 추격으로 보지 마시고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말씀 드렸었죠.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정상적으로 가면 영향력 없다. 그 부분 고스란히 나오면서 갭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 그 이후에 제자리 쪽에 이 갭을 메꾸는 작업이다. 그럼 속에서 만기 대비에 대한 한 포지션이 지금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니까요. 굳이 오늘 급하실 필요 없고요. 내일 휴장이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미국발 악재 부분이냐 호재 부분도 놓고 본다라면 주말에 발생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대로 대응을 하시면서 만기주를 들어가시면 되지 금요일 날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아마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선물항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라면 핵심적으로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노출을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주쌤의 알파 드라이빙 스쿨, 그러니까 주쌤 방에서의 지금 신호등 그대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한 땀 한 땀 수익 내면서 위험 매매는 절대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해서 현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인지 키포인트 잡아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정책적인 이슈 시장 내 큰 어떤 지금 무게감은 실리고는 있지 않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느끼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정책적인 이슈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뭐니 3분기 실적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이거에 따라서 오늘 시장 내 여러 가지 지금 종목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 특히나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삼성전자의 움직임 좀 예사롭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느끼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밸류에이션 관련된 얘기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그 기대감이 3분기 실적과 맞물리면서 과연 그 확인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시장 내에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이 상승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 그 매칭되느냐 아니면 미스매칭이 되느냐 이 부분 꼭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일단 IT 업종에 대한 거꾸로 밸류에이션 매칭 과정에서 눌림 해소 가능성이 분명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 이때까지 그 순환매 양상, 경기 민감주의 어떤 그 상승장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제외된 경기 민감 업종이 결국 IT 업종이다라는 것. 근데 그 IT 업종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기대감에는 어떤 그 숫자로 지금 보여줄 가능성이 이번 분기에 특히나 높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거꾸로 역차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 임박, 밸류에이션 미스매칭, IT 업종의 눌림 해소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분기 실적 임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 큰 그림 먼저 살펴보면요. 3분기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지금 FN 가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38조 원 정도에서 지금 36조 원 가량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한 7, 8% 정도 하향 조정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 외국인 중점으로 이제 그 시장을 매수를 하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옥석가리게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수급 주체별로 본다면 외국인 일단 2분기 6월 달까지 약 한
6.6조 원을 매도했다면 6월 이후 3분기, 한 분기 동안에 외국인, 지금 현재 뭐 26일째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 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부분은 11조 원에 이른다라는 것. 이제는 전체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단계 전체적인 평년 수준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그렇다면 외국인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3분기에 나오는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차별화를 중점적으로 좀 엮어가면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조금 좀 제외되는 종목들이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관련해서 뭐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 얘기들 좀 나오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 좀 뭐 사상 최고치 뭐 이번 뭐 10조 원을 좀 밑돌 가능성도 있지만 4분기에 10조 원이 넘을 가능성 매우 높아진다라는 어떤 그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것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LG전자 오늘 좀 큰 폭 하락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모습, 지난 3분기 실적이 생각 외로 좀 나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 보고서가 좀 나온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어떤 그 밸류에이션 과정 중에서의 미스매칭이 지금 LG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현대상선 역시 마찬가지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상선, 이트레이드 증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상선의 실질적인 3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지금 뭐 잠시 후에 말씀드렸는데 그 밸류에이션 매칭, 미스매칭 이 과정 중에서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의 매칭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LG전자나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의 미스매칭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잘 맞아떨어지는, 실적이 잘 기대치에 부합하는 종목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실적에 부합을 못하고 다소간 좀 실망감을 나타낼 종목들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분명히 나뉠 수가 있다라는 것.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미스매칭 말씀을 좀 계속 좀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방금 아울러서 이제 그 LG전자나 현대상선 뭐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 뭐 대표적인 것뿐이지 결국은 시장 내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그 9월달 본격적인 상승, 뭐 시장 한 8% 이상 지금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 상승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승이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단순한 기대감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했냐를 좀 따져 본다면 이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좀 업종별로 갈릴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 꼭 좀 3분기 실적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분명히 확인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 따라서 차별화와 슬림화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차별화, 슬림화 꼭 염두에 둬 주십사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IT 업종. 그동안에는 좀 투자 유의 업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유망 업종이기도 합니다. 실적 기대치에 부합 대표 업종으로 떠오르면서 그동안의 눌림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뭐 우리 임동선 앵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해서 상당 부분 제외되었던 업종이 IT 업종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모멘텀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상승해서 상당 부분 제외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 3분기 실적이 임박하면서 시장 내 진행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임양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전자 업종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상에서 봤을 때 미스매칭이 나지 않고 매칭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역차별이 여기서 실적에서 역차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시장 내에 실적 기대치를 부합하는 그런 대표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오히려 거꾸로 기대감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실적 기대치에 부합하는 업종에 오히려 관심이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큰 그림에서 이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차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은 일단 1차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2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주가와 그리고 회사들의 실적이 잘 맞아 떨어지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가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만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실적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나타나면서 결국 매칭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재 좀 기대해볼 만한 업종, IT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신승윤 대표님께 매주지에 좋은 이야기들, 분석들 많이 듣다 보니까 저까지도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요, IT 업종 비중을 조금 좀 늘렸습니다. 과거 이제 20% 내외 좀 갖고 가다가 지금 이제 25%로 IT 업종 비중을 좀 늘렸고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이제 그 역차별 가능성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여기 이제 그 자동차 업종 5%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건설주, 지난주 이제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모멘텀 관점에서 건설주 최근에 이제 15%를 이제 편입을 시켰다가 올해 이번 주부터는 건설주를 한 5% 줄이고요. 오히려 IT 업종을 5% 늘려서 건설주 10%, IT 업종 25% 정도. 그리고 타업종, 조선업종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역시 잠깐 주춤 월화 정도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위시로 해서 전체적인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 그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컨텐츠 업종 조금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CJ ENM에 대한 관심, 특히나 시장에서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게임 업종이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관심 지속으로 우리가 갖고 가자라고.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 CJ ENM 대표적인 컨텐츠 업종이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5% 비중 정도까지는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5% 비중은 좀 유지한다. 왜냐하면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가을부터 기아 자동차를 위시로 한 신차 출시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 이로써 한 5% 내외는 갖고 가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키포인트 그리고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단기 투자자들 위한 종합 투자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체크해야 될 점들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루하루 모습이 다른데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일단 국가별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어제 오후에 미국 연방정부 폐쇄 확정되자마자 그리고 잠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었죠. 1990선 초반까지 밀렸었는데요. 이제 소폭 반등해서 1998.87포인트로 거래가 이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래도 미국의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유럽과 일본 등의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그런 의견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시장의 타격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정부의 부분 폐쇄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폐쇄가 좀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또 지금 부채 한도 협상마저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가계를 포함해서 지금 기업까지도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금융시장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회복세에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일단 미국 정부 지금 현재 정부 폐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부채 한도 협상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쪽으로 보시면요. 뭐 유럽 쪽 분위기는 뭐 역시 미 연방 셧다운 소식을 이제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 연립정부 그리고 붕괴 관련해서는 모두 예상된 악재라는 반응이 이제 대다수인 상태여서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유로존 8월 실업률이 12%가 나왔는데요. 전월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2분기를 고점으로 지금 현재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고용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지난 모습이다라는 의견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일본은 지금 현재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정부 부채를 현재 해결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결국 소비세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소비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가가치세와 이제 같은 말이죠. 지금 현재 소비세를 이제 5%에서 8%로 올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물건 가격이 아주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테고요. 시간차를 두고 이제 시장 금리까지 따라서 오르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저축 욕구가 발생할 거고, 뭐 그런 대다수의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또 일본 또 다시 또 경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총리의 의견은 그래도 이 현상을 막으려고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자세 자체가 지금 시장 금리가 따라서 오르지 않게 막아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아베 총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한번 오전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요. 중국의 경우는요,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제조업 PMI 지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 심리 자체가 좀 크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속보치 대비해서 지금 큰 폭의 둔화 보이면서 중국 경기의 방향에 좀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요. 그래도 오는 18일이죠. 발표 예정인 3분기 GDP의 경우는 또 기저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또 그동안 또 미니 부양책으로 지금 현재 정책 효과와 함께 지금 계절적 수요 확대로 인해서 지금 2분기 성장률의 경우는 2분기 GDP 성장률의 경우는 7.5%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또 중국은요, 또 아무래도 좀 지금처럼 미니 부양책과 같은 경기 부양책보다는 그리고 경제 구조 자체를 좀 개혁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또 중국 쪽은 아직 더 지켜보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국 쪽은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 지금 삼성전자, IT 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IM 부분 사장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IT와 모바일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의 기대가 그동안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지금 현재 갤럭시 노트 3 반응이 좋다고는 합니다. 한번 다음 주쯤에는 이런 갤럭시 노트 3와 함께 지금 현재 IT 모바일 분야 지금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이번 주 내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한번 IT 수요 얼만큼 나아지고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나하나 꼼꼼히 관련된 이슈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전문가분께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신 정재훈 님께서 했는데, 자, 우리 팀장께서도 SK 하이닉스 어떤 점이 또 좋다고 보시는지 중복해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닉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일단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수급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제한적인 영향 덕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순매수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SK 하이닉스로의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고 그 수급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들 역시도 지금 현재 연기금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SK 하이닉스 또 현재 빼놓을 수 없는 얘기 또 중국에 있는 공장 화재 내용인데요. 물론 저 기업 자체는 타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용이 이미 확실한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그래도 중국의 아주 저가 반도체 생산 업체로만 그래서 아주 작은 반사이익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그 이외에는 뭐 시장이 크게 변동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 현재 오늘 상승폭에 대해서는요. 뭐 현재 화재로 인한 공급 축소로 인해서 지금 DRAM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1개월 전보다 한 8.86% 가량 오른 상황인데요. 뭐 단기적인 하이닉스의 뭐 상승 재료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단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매수 들어가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제가 가격을 설정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9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도 한 7거래일, 8거래일 전부터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90일을 뚫고 상승할 때마다, 중기적으로 한 3, 4개월가량,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외국인 수급 자체가, 그래도, 당분간은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로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닉스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지금 제가 목표가로 지정해드리는 그래도 지금 잠깐 짧게 32,000원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91선을 넘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중기적으로도 알맞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지금 제가 운영하는 상황 중에서 그래도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 이 91선을 또 하락하고 내려갈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또 단기적으로 또 한참 또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9,500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SK 하이닉스의 종목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